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세월호에 몸을 실은 꽃다운 아이들과 대한민국 호에 몸을 싣고 있는 온 국민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기업 특혜와 규제 완화로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을 방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어린 학생들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집단 학살의 다름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막지 못하고 사고 예방과 구조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된 영령과 피해 가족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내각과 청와대는 총사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서 실종자 구조와 가족의 치유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야합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요구대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갑시다. 수도권의 경제 집중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아니라 다시 수도권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가치가 여기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대투자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지역의 기업,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육성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은행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지역금융활성화법도 도입해야 됩니다. 세입은 20%밖에 되지 않은데 세출은 60% 이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부분은 농업 농촌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등을 통해서 농업을 살려야 농촌이 살고 그래야 지역이 살고 서민이 살지 않겠는가.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대안입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리가 대전제를 잘 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펴야 되고 중소기업 적합보증 제도, 중소상공인 적합보증 제도와 같은 제도들을 적극 실행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살려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 자금과 소득의 30%가 여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지역 재투자법을 도입해서 지역 소재 기업들의 매출에 약 1000분의 10의 이내에서 지역의 재투자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또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가칭 산업단지 활성화기금을 창설해가지고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재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에 돈이 없습니다. 돈 가뭄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금 잔액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금융활성화법을 도입해서 지역 단위의 은행들을 설립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있는 지역의 은행들도 지금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이와 같은 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입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세출은 60%를 책임져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조세제도를 개선해서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곧 농촌입니다. 농촌을 살리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연목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업을 회생시켜서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보충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도별로 맞춤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시도별 맞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 총생산이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지역 총생산은 전국 평균의 158%입니다. 그런데 1인당 개인 소득은 100%에 못 미치는 98%입니다.
1인당 민간 소비는 85%에 불과합니다. 어음부도율은 무려 서울의 4배에 이르고 있고 실업률은 충남 지역의 경우 2.7%에서 오히려 3.2%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총 생산이 늘어나면 마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은 현실에서 여지없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회생에 대한 대안 없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라든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사 지어서 빚지지 않는, 빚지고 농사 짓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농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과 문병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지역에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방 국립대학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통합 전형하는 것을 강력하게 오래전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서 농어촌에서 교육이 잘 보장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사실 지역 맞춤형이 아니라 지역을 핑계댄 기업 맞춤형 특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또 민간 공원개발 규제 완화, 또 기업의 농지 취득 허용, 또 투자 선도지구 기업 지원 특례,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 특혜를 주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상의 50% 가까이가 수도권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 그걸 더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까지 잘못된 수도권 중심의 또 기업 특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 중심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농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주시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박 연령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월호의 불법 개축, 증축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 꽃다운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기업에 돈벌이에만 특혜를 주는 이와 같은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비싼 대가를 치렀으니만치 저는 중단하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그리고 농민들 이와 같은 대다수 서민들의 복지나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은 앞으로도 더 강화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선장의 자격을 강화하듯이 그런 서민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위한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세 상공인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선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지방 국립대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지역의 인재로 클 수도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농업 회생 정책을 써서 농업을 살림으로 인해서 귀농 기청하는 인구들을 대규모로 인입해서 농촌 인구를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돈 가뭄에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금융활성화법을 도입해가지고 지역마다 광역 단위의 은행을, 지역은행을 설립해서 이 지역은행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아주 편리한 또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게 함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판 달아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특히나 재벌 대기업에 의한 골목상권 진출, 대형 유통마트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규제해야만이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더욱더 확고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 특히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선심성, 전시성 사업들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경제 효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은 온통 축제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선심성 전시 예산과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개발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토목 건축 사업들을 또
자기 실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농민들은 어려운데 농촌 지역의 군청, 군의회 사무실 가서 보면 의리의리합니다. 이것이 정말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심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늘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재정 지출의 60%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는데 수입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 불균형,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즉 현행 11% 정도 되고 있는 지방 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서 최소한 30%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노사, 정부, 학계 할 것 없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일치한 견해들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우리 대법원이 매우 애매모호한 판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혼란이 왔다고 봅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이 받는 모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국회가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GM에서도 이 성과 연봉제가 동료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조직 문화의 협동과 이런 것들 협력 문화를 파괴한다 해서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정부는 이토록 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에 우려를 갖고 실제로 호봉제 혜택은 그동안에 우리 노동자들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다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실제로 지출이 많이 필요한데 좀 임금을 깎아야겠다 이런 것은 손해는 항상 우리 노동자가 주고 혜택은 항상 기업이 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잘못된 시간을 조금 넘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7, 80년대 이후로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젊은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적습니다. 그때 호봉제로 인해서 저임금을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50, 6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시 임금 피키제니 또는 성과급제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임금의 혜택은 사용자들이 가져왔습니다.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저는 국가가 이제라도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 직능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우리 정부의 노사 지도지침 발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우 테이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이 현장에서 벌어졌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에서 기본급이 110만 원이고 상여금이 45만 원이고 잔업수당 55만 원에서 총 210만 원 받던 보우 테이프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급이 120만 원, 잔업수당 60만 원 해가지고 180만 원을 받게 됨으로 해서 갑자기 임금이 한 달에 30만 원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하고 있는 노사 지도 지침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올해 2월에만 하더라도 335건의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앉아서 임금을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삭감당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이것을 우리 이만우 의원께서도 보시고 새누리당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우테이프 사례가 하나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례가 수백 건인데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세월호에서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탈출하라 이 한마디만 했어도 모두 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방송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아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지도 지침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앉아서 그냥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임금 하락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그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이 작은 돈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새누리당의 마인드, 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자들의 호봉제로 인한 임금 부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K 최태원 회장 여러 가지 불법 저질러서 국민들한테 참 많은 걱정 끼쳐드렸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요 연봉이 305억입니다. 이 돈이면요 최저임금 노동자 23,600명의 1년 임금 총액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그 호봉제를 탓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기업의 오너들은 수십억의 연봉을 받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적자가 1조 원이 넘었는데 전 대표이사가 30억의 연봉을 받고요. GS건설은 적자가 9천억이 넘었는데 총수는 연봉으로 17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같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을 때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은 방치해두고 오히려 조장해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온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자꾸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저임금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적어도 60% 정도로 해서 생활임금으로 해줘야 그것이 최저 생계비가 돼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164만 원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수용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아까 그 보우 테이프와 같이 정부의 그 지도지침 하나 때문에 졸지에 30만 원씩 한 달에 임금이 삭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본급 위주로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노동자 가정의 행복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도 나누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밖에 없는 것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가야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노동자와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조차도 그나마의 일자리도 없어서 고통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확충해야 됩니다. 확충하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저는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제 질문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분들의 근로 조건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아직도 더 많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있는 일자리들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공공 부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시키고 그리고 민간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할 수 못하도록 법제화를 해서 유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 그 어떻게 개선해 줄 사각지대도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들은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서 유도해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처우나 조건이 열악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항변권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의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 부분에서 문화예술 분야나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보호하는 노노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면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자구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앰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문화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고 또 근로감독에 대해서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 미비점들은 그에 맞춰서 보완해 가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 부분에서
양질의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정말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촌 농업 경제를 살려내는 것, 농업을 살려내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농촌 문제 해결과 동시에 농촌의 노인 복지 해결 문제인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확산과 양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청 주차관리 단속직이 월 평균 다 해서 1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57명 중 32명이 이미 작년 3월에 이렇게 해고가 됐습니다. 또 부산교육청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시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1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에 430명 전원이 일시에 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학교 당직 기사들은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한 달에 70에서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근로 시간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일에는 16시간, 공휴일에는 24시간. 그렇게 해서 연중 근로시간이 무려 6,800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이 2,100시간이어서 박근혜 정부조차도 2017년까지는 1,900시간, 2020년까지는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또 저는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60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총체적인 목표는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현실에서는 늘리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왜 인력난이 생깁니까? 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왜 생산력이 떨어집니까? 그건 바로 장시간 노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납품단가 후려치는 재벌 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값을 받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용을 늘리게 되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는 대신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가는데요. 사실 시간제 일자리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고용률 70% 약속을 했는데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그걸 약속을 지키려면 향후 5년간에 2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에 매년 25만 명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계획대로도 100만 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만들어서 이 고용률 70%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식의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임기응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제를 허용하고 보편적으로는 시간제를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또한 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고 또한 공공기관의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가 상호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가슴 아픈 마음 함께 다독이면서 힘과 용기로 전환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 약 164만 원으로 기본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금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서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가 다 일자리를 갖고 또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 일자리들을 확충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보장하고 서민경제도 살려내고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농업을 살려서 우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진보당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